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한 게 없어. 그냥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더 속도감 있게 거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 여기서 더요? 예, 있죠. 아, 왜? 더 빼야. 지금 SH가 서울에서 하는 걸, 하는 방식을 수도권으로 넓히면 LH도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LH도 수도권에서 건물을 25평을 3억에 막 분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LH는 지금 3기 신도시다 뭐다 해서 경기도에 한 100만 채 공급할 물량을 가지고 있어. 매일 25평이 3억대의 아파트가 한 일주일에 한 군데서씩 분양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새 아파트가 계속 3억에 나오면. 아무래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김동연 도지사 공약이 뭔지 알아요? 반값 아파트 20만 원 공급이에요. 근데 지금 당선된 지 2년 됐는데 경기도에서 반값 아파트가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나왔습니까? 한 개도 안 나와요. 빵개. 거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분양 원가 공개하고 이 건물 분양을 내가 지금 여기 SH에 와서 한 걸 하겠다고 그랬어. 하고 있어요? 경기도지사들도 안 해. 야당 대표 된 사람도 안 해. 그 뭐 지금 대통령도 안 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집값 거품이 더 빨리, 거품이나 뱃살은 빨리 빼는 게 좋아요? 천천히 빼는 게 좋아요? 요요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빼면. 그렇다고 오래 달고 댕기면 더 좋아요? 건강에는 안 좋죠. 안 좋지. 아니,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좋아요, 나빠요? 자, 지금 화두가 뭐예요? 저출산. 왜 저출산?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게도 아니야. 공기업이 제 역할만 하면 돼. 경기도시공사와 LH가 수도권에 100만 채에 가까운 주택을 공급할 땅을 확보하고 있어. 대통령도 50만 개, 뭐 100만 개 공급을 한다 그래서 공공이 언제예요? 임기 중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분적립형이라는 방식으로 2026년 본인 임기가 2025년인데 2026년부터 공급하겠대. 그건 뭐야?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몰라.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인터뷰를 하는 공기업 사장이 있어요? 없죠. 왜 안 해, 그 사람들은? 공사가 다 망해서. 뭔 공사? 나라도 해야 되겠다. 시민운동 하는 거와 공기업 사장은 똑같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이런 말을 누군가 해야 된다. 왜 서울에서는 3억대 아파트가 나오는데 경기도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압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프레임 TV 독자도 경기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건축비가 올랐다 뭐 이래도 내가 밑주고 팔 리는 없잖아요. 25평짜리 아파트를 건물만 사면 3억 한 5천이면 잘 지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거를 더 좋은 아파트로 바꾸려고 그래. 지금 이 나와 있는 반포에 뭐 괜찮은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4억에 파는 거야. 메이플자이. 원베일리 이런. 예, 그거보다 더 좋게. 아, 그거보다 더 좋게요. 아파트라는 거는 내수용품이에요. 이건 어디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아파트 사러 막 몰려오는 것도 아니야. 전부 다 자기 아들, 딸한테 파는 거야. 기존 주택이든 새 아파트든. 그러면 정부가 가격 관리를 좀 해야죠. 뭐 대파값 가지고도 그렇게 여야가 신경 쓰는 척 하면서 이 아파트 값도 신경 써야지.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아파트 25평 짓는데 얼마인지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프레임 TV를 보게 만든다. 내가 지금 기자 설명회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은 안 와. 신문에 만나. 아, 그래요? 방송 기자들은 귀찮으니까 안 와. 그리고 영상을 안 만들어. 왜?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거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왜 안 맞는다고 생각하죠? 거짓말만 했으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하고만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공기업 사장이 이런 말을 해줄지도 몰랐지. 어떻게 보면 특종인데 자기 광고주들을 이해관계 때문인지 뭔지 안 와. 제가 지금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은 필요하면 거의 매일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시공사 직원들 모아가지고 나하고 분양 원가 공개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2018년에 도지사실에서 경실련을 하고 경기도시공사 직원하고 경기도청 공무원하고 같이 그래서 2018년부터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해요.
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뭘 한대. 그 자료를 뭐 공개를 하긴 하는데 네.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공개하는 거예요. 2018년 10월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7월에 7, 8월에 그거를 한다고 그랬고 두 달 있다가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에 분양 원가 공개를 국정감사장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결국은 그분은 공개를 안 하고 소송을 계속 했고 또 2019년에는 그 무렵에 이제 김현미 장관도 분양원가 공개하겠다고 그래놓고 그냥 안 하고 그때 민주당 의원 한 20여 명이 경기도가 하는 분양원가 공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걸 안 하다가 정권도 뺏겼어. 안에서 뺏긴 거죠. 예. 했으면 안 뺏겼지. 안 했으면 안 뺏겼다. 그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었으면 글쎄 뭐 뺏겼을지 안 뺏겼을지 모르지만 안 뺏겼을 가능성도 크죠. 근데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아주 잊어버리거나 그 경기도지사실에 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둘 다 잊어버린 거 보면 거기 는 들어가면 잊어버리는 데인가? 이상해. 분양 원가를 공개해서 25평 아파트가 2억이 원가다 하는 걸 알려줬고, 네. 이때도 이걸 입증이라도 하듯이 2011년에 LH가 강남구 자곡동에 LH 브리지힐 아파트라고 그래요, 이거를. 네. 30평짜리 건물을 2억에 팔았어. 월 임대료는 40만 원이고, 금리를 한 뭐 4%로 치면 1억을 빌리면 1년에 480만 원, 월 40만 원. 토지 임대료는 1억에 4%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네. 건물을 포함해서 분양을 하면 이게 이제 바로 옆에 그 아까 이 아파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이어지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요 단지에는 토지를 포함해서 970만 원, 30평을 3억에 분양을 했어. 이거를 하려면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그럼 건물 원가는 2억에 팔았다는 거는 2억보다도 작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원가를 전부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25평 아파트는 원가가 2억이더라. 우리가 건설회사에 준 돈, 분양 관리비,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다 포함해도, 금융비까지 다 포함해도 25평 아파트의 원가는 2억이더라. 그걸 2010년에는 30평을 2억에 팔았고, 네. 우리는 5평이 줄은 거죠. 25평이 2억이라는 건 그 정도 차이다. 고덕강일 3단지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3억 5천에 예약을 지금 받고 있어. 토지 임대료는 얼마쯤 받을 것 같아요? 토지 임대료요? 그래도 한 50만 원? 35만 원. 아, 35만 원. 35만 원, 한 40만 원이. 토지 임대료는 이 토지를 경기도에서는 100만 원에 LH 직원이 사서 거기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250만 원을 보상을 받아갔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고 거기서 100년 동안 계속 대대로 농사를 지은 분은 1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았는데 LH 직원은 그 논을 사다가 거기다 논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250만 원씩 받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즉 경기도에는 100만 원이면 땅을 다 살 수가 있어. 엔간한 땅은. 서울은 얼마쯤 들어갈 것 같아요? 얼마 좀 들어가죠? 여기 좋은데? 강동인데? 200만 원 들어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할 때 생태 땅 생각나요? 생태 땅 뭐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서울시장 처가 쪽 토지를 우리 SH가 사들인 거예요.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얼마씩 주고 사들였냐면 270만 원 주고 서초구 내곡동에. 그 뭐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샀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 강동구도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해요. 땅값이. 경기도 땅값보다 한 조금 비싼 거죠. 토지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토지비가. 그럼 이거 지금 청약 그 예약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약을 받아서 평균 50대 1을. 왜 이렇게 인기가 좋죠? 싸니까. 이 주변에 이런 아파트가 8억씩 가. 8억 9억. 그렇죠. 여기 그렇죠. 네, 8억 9억. 그 전세값만 해도 5억이야. 근데 전세값보다도 싸. 그러니까 이거는 3억 5천에 월 이자 한 40만, 토지 임대료 40만 원을 내는 아파트니까 한 4억 5천이나 5억에 사서 자기가 대출을 1억 정도 대출 받은 사람이 수준의 부담만으로 이 집을 사는 거예요. 토지 임대료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납을 하면 10년치를 선납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깎아주려고 그래요. 미리 내면. 10년, 20년치를 미리 내면 1년에 한 500만 원이라고 치고 10년 치면 5천만 원 아니에요? 그럼 깎아줘. 한 20년치 1억을 내면 할인해줘. 부담을 줄이고.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내가 서울시장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애를 낳으면 토지 임대료를 시나 국가가 대신 내주자. 뭐 몇 년간 이런 식으로. 아니 애를 낳으면 애를 하나 하면 한 50% 감면해주고 50%를 대주고 둘을 낳으면 아예 다. 국가가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한다면 지금도 인기가 좋은데 폭발적이겠죠. 서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쁜가 보죠. 다른 일 때문에. 뭘 바빠. 거기는 지금 땅이 훨씬 많은데. 경기도에는 지금 신도시 진다고 엄청난 신도시용 토지를 확보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네. 거기다 이걸 빨리 분양하면 돼. 예약을 받으면 돼.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기신도시를? 이걸 20만 개 하겠다고 김동연 지사가 공약을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게 아니었다.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기신도시 하고 있는 거. 반값 아파트를 하는 게 이거지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값 아파트 20만 개, 주택 100만 개 경기도에 민간까지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 했어요. 경기도 지금 LH가 작년에 예약한 게 7천 개야. 그 언제 50만 개래? 20만 개, 뭐 50만 개, 100만 개. 이런 좋은 주택을 이거 괜찮지 않아요? 멋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우리 SH가 가지고 있는 게 34개 단지에 4만 채가 있어. 30년 가까이 된 게. 네. 그걸 이제 재건축하면 이런 식으로 재건축을.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서울시장께서는 타워 팰리스급으로 져라. 야. 주택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짓는 거니까 네. 좀 멋지게 잘 져라. 그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오래 낡은 아파트를 확 바꾸었다. 반값 아파트라고들 표현하는데 나는 건물만 분양,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 이 토지 사용권, 80년 사용권을 주고 건물만 사가라. 그리고 토지 사용료 좀 내고 건물만 이거 원가가 한 2억대인데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3억짜리를 지어줄 테니 3억 5천 내고 사가라 이거. 그래서 기존에 공급된 아파트보다 질이 훨씬 좋고 디자인도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그런데 값은 과거 이 주택 반값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내용을 언론이 다뤄요 안 다뤄요? 잘 안 다루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다뤄요? 집 사기가 편해지면 네. 살기가 나쁜 나라가 되나? 그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걸 방해하는 이유는 뭐야? 아니 대파값이 비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네. 집값 비쌀 때는 왜 침묵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 현상이 내가 SH 사장으로 오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SH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알려지질 않아. 그런 거는 뭐냐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장관. 그 원희룡 장관이 한 1년 반 동안 장관을 하셨는데 가장 그 생각나는 정책이 뭐예요? 없습니다. 반값 아파트 하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분양가 공개하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도 그분이 그 장관을 잘하신 분으로 평가를 내부적으로 받으시는 것 같은 것도 있고 몇 번 장관님을 만나서 분양 원가 공개도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이 반값 아파트도 좀 같이 하면 어떻겠냐. 심지어는 이 서울에는 이 반값 아파트 할 부지가 적으니 경기도에 나가서 내가 좀 해주겠다. LH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근데 아직 답이 없어. 경기도에 아파트 공급도 안 되고 분양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신도시를 만들어줄게. 우리도 여기서 서울에서 많이 했으니까 네. 경기도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경기도시공사가 우리를 못 들어오게 자꾸 방해를 해. 자기네 나와버리. 아니 그럼 자기가 잘해야지. 경기도민을 위해서 서울 시민만을 위해서 내가 이런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서울 시민한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한테도 이렇게 하겠으니 좀 같이 하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더는 내가 못 참겠다.
이거를 다시 국민들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다.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게 해야 되겠다.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대통령 참모들의 생각인지. 이런 좋은 해법이 있는데 뭘 자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출산 해법을 지금 3년간 실행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그걸 안 갖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거야. 뭐 기본주택 건물만 그냥 100만 개 한다고 공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330만 원을 공급하고 100만 원은 건물만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몇 개 했어? 대통령 선거 때 그 후보로 나서서 한 달 반 동안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해.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도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뭐 이런 주택 정책이 나와서 그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거기 건물 분양 주택이 나는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 그럼 뭡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뉴홈이라고. 뉴홈은 뭐 새로 지으면 다 뉴홈이지 무슨 새로 지었는데 올드홈은 아니잖아. 그 뉴홈이 언제 어디에 나와서 누가 입주를 해요? 분양을 안 해. 왜? 올드홈도 지금 물량이 몇 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만. 아파트가 8만 개가 나와 있고 경기도에는 한 10몇만 개가 나와 있어. 경기도하고 서울에만 아파트 팔자 물량이 20만 개가 넘어.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없어. 한 달에 뭐 1000개 미만 거래될 때도 있었어. 그럼 1년에 10,000개만 있어도 되는데 뭘 공급 부족이래. 왜 공급 부족이라고 하든 말하던 애들이 한 명도 안 보여? 나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 관련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 교수, 기자, 뭐 언론사, 정치인,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 중에 가장 좀 존경받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부동산 쪽으로. 누굽니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나도 몰라요. 없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자기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건물 분양, 기본주택, 집 한 채씩 줄 것처럼 막 발언도 하고 발표를 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정작 대장동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 과거 실적이나 그 내용을 보면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내가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물었어요. 청약예금 들어본 적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아파트 사본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50살 결혼하실 때까지 집을 뭐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부동산 정책 잘 모르시겠구만. 잘 모를 것 같아요.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공약을 만들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그러고 뭐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저출산이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왜 문제냐면 집값이 비싸서 집을 사기도 어렵지만 그건 어느 나라든지 다 비슷해. 문제는 집을 산 사람은 1년에 1억씩 거품이 생겨가지고 문재인 정부 5년 같은 경우 보통 한 3억에서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자랑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집을 가진 사람이나 새로 산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전체의 10% 정도 되는데 기존 주택 가진 사람들 또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에까지 하면 좀 많다고 봐야 한 20% 되는데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20명은 부동산으로 돈을 몇 억씩 벌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80%는 열심히 같이 일을 했는데 월급 모아서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1,000만 원도 어려워. 1,000만 원 모으기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1,000만 원 모으기도 어려운데 1년에 2억씩 3억씩 벌었다고 자꾸 그러면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화가 나고 일할 맛이 떨어져. 저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의욕도 떨어뜨리고 삶 자체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돼. 정말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보려고 내가 20년간 그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줬는데 그중 하나가 토지임대 건물 분양이고 처음 이 정책을 제시한 게 내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노무현 정부에다가 판교 신도시 건설할 때부터 2기 신도시 정책에는 건물만 분양을 해라.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는 민간에 매각을 하되 강제로 수용한 택지는 그게 판교 신도시가 300만 평인데 평당 보상가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판교 신도시가 3조 원에 시작을 한 거예요. LH가 그때 1,000억 남는다 그랬어. 신도시 개발하면. 내가 계산해보니까 10조가 남아. 딱 지금 20년이 된 겁니다. 올해로
반값 아파트 건물만 분양을 하는 거를 주장한 게. 근데 20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시켜가지고 LH공사를 만들어서 800가구를 했어. 그 다음에 지금 내가 SH 사장이 돼가지고 1600가구 했어. 이익공유형까지 해서 2000개. 그러니까 내가 이명박 대통령보다 한 2배 이상 했어. 현재까지는. 그래서 내가 남은 임기 동안 더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반대가 심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인기가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 집값이 안정되고 이게 많아지면 앞으로 이걸 다 해야 돼. 다 하면 되죠.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싫어해. 건설업자들이 더 빨리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건설업자를 뭐 이렇게 존중해야 될 대상으로 신격화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래요? 똑같은 국민이니까. 건설업자들이 씀씀이가 커.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걸 대통령께서는 기득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로 깨 부숴야 될 대상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난 좀 깰 줄 알았어요. 그 대통령이 장관이나 차관을 불러서 기득권 카르텔 깨라, 깨 부숴라. 그리고 지시하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근데 누가 기득권 카르텔이나 부패 카르텔 깨부수게 하는 장관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아는 것 같아. 혼자. 난 장관도 아닌데.